월화수목 금금금 열심히 일하다가 지친 소리꾼들의 고단함을 달래주는 은희의 노동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해커스잡의 조은희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살리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맞아요. 월화수목 금금금 금금금 이렇게 해야 되나? 금금금으로 할까요? 네, 네.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월화수목 금금금. 네, 좋습니다. 오늘 은희의 노동요 첫 시간이잖아요. 맞습니다. 와, 근데 네. 지금까지 그 이번 주 내내 모두의 체험 코너 개편이었는데 네. 이름도 또 신기한 이름인 것 같아요. 은희의 노동요? 어떤 맞아요.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사실 제가 지은 건 아닌데요. 네. 우리 작가님께서 지어주셨죠. 금금금. 우선 노동요 자체가 어차피 이제 가연 MC가 말씀해 주시겠지만 네. 약간 힘들 때 나오는 노래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정말 힘든 순간들을 좀 위로를 해드리거나 저의 어떤 전문성을 활용해서 뭔가 네. 다른 방법을 제시를 해드린다거나 아. 여러분들의 어떤 노동요를 듣고 응답하는 코너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맞습니다. 사실 제가 노동요라고 해서 찾아보니까 노래를 부르는 동안에 육체적인 고통과 지루함을 달래므로써 결과적으로 일의 능률을 올리는 거다. 그러면은 이제 노동요를 이제 불러주시면서 좀 이렇게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그런 코너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쵸. 아, 네. 실제로 노동요라고 해서 아까 작가님께서 저한테 네. 은희쌤의 진짜 노동요는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 네.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딱히 뭔가 노동요라고 할 만큼 노래를 딱 꽂혀서 부르는 건 없는 것 같은데 네. 가연 씨도 혹시 그러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나이가 들수록 말에 가락을 붙인다고 해요. 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시상 가위가 어딨나 이러잖아요. 아. 뭔지 아시죠? 그래서 저도 막 일하거나 이럴 때 막 뭐 자소서를 봐줘야지 뭐 아. 맥주는 어딨나 이런 식으로 그렇게 아. 가락을 붙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일하면서 그렇게 가락을 붙이면서 조금이라도 어떤 분위기를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게 노동요가 아닐까 싶고 노동요가 네. 자연스럽게 나오는 스타일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뭔가 슬픈데 파이팅 넘쳐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조상님들도 어떻게 좀 버텨보려고 노동요를 불렀듯이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내년도 열심히 일해야 하지만 또 노동요를 버텨보면서 이렇게 좀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맞습니다. 있잖아요. 은희쌤 괜찮으세요? 어떠세요? 아 그럼요. 왜 존버라는 말도 있잖아요. 존버. 정말 예. 열심히 버티자. 네. 이런 말이 있듯이 직장 생활하는 데 있어서 버티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능력이죠. 네. 네, 저는 그래서 존버를 할 수 있는 노동요를 같이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직장인이 꼽은 사표 충동의 순간이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82%가 사표 내고 싶은 충동에 휩쓸린다고 하네요. 그러게요.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보면 열심히 일해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할 때가 48.8%, 내 잘못도 아닌데 억울하게 혼낼 때가 36.2%, 갑질이나 폭언당할 때 31.1%, 반복되는 업무가 너무 지겨울 때 30.3%, 야근 주말 출근이 계속될 때 28.7%, 또 내일 주말이다 보니까 이런 게 또 공감이 되네요. 너무 티났나요? 아, 네. 예, 예. 약간 진심이 이런 느껴졌어요. 여러 가지 지금 항목들이 있는데 네. 제가 지금 제일 공감되는 거는 오늘이 또 금요일이니까 마지막 사항이 야근 주말 출근이 계속될 때가 지금 가장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은희쌤은 어떤 부분에 공감하세요? 저는 사실 직장을 다녀본 건 어떻게 보면 10년 전이거든요. 항공사 다닐 때 네. 정말 롱타임 어건데 네. 그때 당시에 저도 두 가지에 좀 공감을 하고 있는데 예. 우리 가연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근 주말 출근이 계속될 때 저도 이제 당시에는 스케줄 근무인지라 남들 놀 때 나는 출근을 해야 하고 남들 잘 때 출근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들었었고요. 그리고 네. 좀 많이 공감이 되는 부분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할 때 이런 부분이 특히 여기에서도 48.8%로 1위를 차지를 했잖아요. 네. 요즘 제가 만나게 되는 그런 학생분들이나 취준생들을 보면 정말 특히 이제 중고 신입을 노리고 이직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 대이직 시대라고 하잖아요. 네. 대부분의 가장 큰 이유는 열심히 해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직 사유가. 그래서 실제로 저는 좀 피부로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요즘 특히 이제 MZ세대 기준으로 해서 제가 한번 다큐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었는데 어떤 이제 이직을 고려하시는 분이 인터뷰를 할 때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를 성장시켜 주거나 네. 아니면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혹은 충분한 여유를 줘라 라는 게 이제 회사에 하는 혹은 회사에 바라는 말이었는데 네. 지금 이 사표 충동의 순간도 정확하게 그
심리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성장 그리고 내가 보상 받는 그 부분들 이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다들 이직을 그리고 사표를 생각하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 보상과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의미 있게 봤던 게 21세기에도 상사에게 폭언을 많이 당하는 건지 지금 갑질이나 폭언을 당할 때가 31.1%를 차지했어요. 오늘 이 비슷한 사연을 한번 가져왔거든요. 네. 이 폭언을 어떻게 당했는지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연 소개를 해드릴게요. 퇴사가 마렵습니다. 고민 상담 들어주세요. 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고민. 입사 9년 차입니다. 제가 퇴사하고 싶은 이유는 상사의 폭언 때문입니다. 일이야 많을 수도 있고 체력도 좋은 편이라 일이 좀 많든 늦게 끝나든 잘 돼왔고요. 무슨 새끼, 무슨 놈이 일상이라 참는데 한계가 온 것 같습니다. 평일 퇴근 이후이든 주말이든 업무적으로 갑자기 생각이 나면 그냥 전화해서 확인하고 파악해야 하고 힘이 드네요. 제 업무 스타일이 즉각 하는 편인데 모든 걸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급한 이슈가 아니라면 퇴근 후에는 내일 진행해도 되는 정도면 내일 해도 되는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부장 상무님들은 아닌가 봅니다. 회사 임원, 부장들이 진짜 모두 일에 미쳐 있습니다. 주 90시간은 일하는 것 같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분위기고 복지 및 급여는 꾸준히 상승해 나가고 있으나 직장 내 폭언, 업무 분위기, 평일 저녁 주말 없음은 변함이 없네요. 이 회사에 더 있다가는 개인 생활이 안 될 것 같아서 다른 직장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회사에서 인정도 받고 있고 5년 정도 더 있으면 또 연봉 1억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스트레스로 명이 줄 것 같습니다. 조언 좀 부탁드려요. 라는 글이었네요. 퇴사를 충분히 고민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인 것 같아요. 사연자분의 이직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무슨 새끼, 무슨 놈 이거 자체가 네. 너무 충격적인 게 아무래도 지금 여기 사연에서는 살짝 생략이 되었는데 이게 반도체 쪽, 제조 쪽 관련된 회사로 사연을 알고 있거든요. 네. 남초 집단인데 아무래도 이게 남초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군대 그게 약간 또 이렇게 오다 보니까 말을 네. 조금 격하게 하시는 분들이 좀 많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상황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정말 옛날도 아니고 기본적인 존중을 못 받는 상황인데 네. 저는 우선 이 상사 한 명만 그런 거면 저는 충분히 개선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지금 연봉 좀 5년 정도 있으면 연봉 1억도 가능한 거면 그만큼 아무래도 성장세이기도 하고 네. 시스템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뭐 비전이 있는 그런 직종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반도체 쪽이라던가 특히 뭐 요즘에는 전지 이쪽은 워낙 잘 나가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상사 한 명이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약간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기업 문화인 거잖아요, 이거는. 네. 기업 자체의 어떤 문화를 바꿔야 하는 부분인데 개인이 문화를 바꿀 수는 없으니 만약에 이 경우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상사 한 명만 그러는 거면 네. 어떻게든 해결 가능하죠. 다른 상사한테 뭐 조언을 구한다거나 네. 인사팀이 왜 있습니까? 일러버릴까요? 그럼요. 네. 이게 오히려 이제 물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상사의 어떤 직장 내 괴롭힘에 대응하는 방법 중에 가장 큰 건 네. 이게 저도 여러 방송을 하면서 이제 노무사님들이랑도 방송도 해보고 이러면서 이렇게 좀 주워듣는 부분이기도 한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말을 해야 해요. 이 상사한테. 왜냐면 그게 증거가 되거든요. 왜냐면 내가 말을 안 하고 혼자 막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혼자 이제 인사팀에 일러버린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들어오는 얘기는 말을 해봤냐. 그래서 조율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냐. 네. 라고 했을 때 아니요. 그러면 네가 직접 가서 일단 말을 해봐라. 왜냐면 이 사람이 내가 불편해한다라는 걸 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인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물론 잘못된 행동이지만 그래서 일단 이 사연자분께서 먼저 얘기를 하고 이게 너무 힘들다. 나도 지금 입사 9년 차인데 네. 조금 존중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오해를 풀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괜찮지만 만약에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런 거면 인사팀에서도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겠죠. 네, 그래서 이 경우의 수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9년이나 근무를 하셨는데 이런 고민 상담으로 이러한 어떤 일상 뭐 자체가 뭐 무슨 새끼 무슨 놈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좀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지금 보면 주 몇 시간이에요? 90시간이에요.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니까요. 이게 제조 쪽이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공장 가동을 해야 하고 네.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어느 정도 그 숙련된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계속 일을 해줘야 사실 능률이 오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어쨌거나 주 52시간 근무제인데 지금 이제 이거를 상향하는 거에 있어서도 굉장히 말이 많은데 90시간인 거면 그러면은 원래는 두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을 지금 한 사람한테 몰아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상황이어서 물론 돈을 많이 받으시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노동 시간을 생각하면 이건 당연히 많이 받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봤을 때 네. 이직을 하시는 게 낫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이 사연을 리딩을 쭉 하면서 처음에 이제 망설였던 게 무슨 새끼 무슨 놈을 이렇게 말을 한다고 했을 때 처음 약간 네. 그 마음속으로 동공지진이 왔다고 해야 될까요? 저도요. 네. 그렇게 하고 또 주 90시간에서 동공지진이 한 번 더 왔고 그쵸. 또 이 90시간 일하고 나서 연봉 1억을 받는다고 그거에 따라서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럴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이 사연자분 이직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디로 이직하면 좋을까요? 우선 그래도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기술만 있으면 사실 이직은 좀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입사 9년 차인데 나이대가 30대 중반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충분하죠. 네. 충분합니다. 그래서 일단 사기업 기준으로 하면 요즘 반도체 쪽 그래서 전지, 2차 전지에서 이제 양극재를 이제 생산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뭐 주식적으로도 뭐 떠오르고 있는 물론 예전부터 계속 건재는 했지만 에코프로비엠 같은 기업들도 있고요. 네. 사기업들 중에서 이제 대기업에 이제 부품을 조달을 하거나 이런 기술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사기업들 중에 중견 기업들 정말 많습니다. 이런 쪽으로 들어가시는 것도 당연히 가능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다니시고 계시는 곳도 이제 중견 기업인 것 같아서 이런 시스템이 조금 걱정이 된다라고 하시게 된다면 대기업으로도 당연히 가능은 합니다. 그렇지만 경력은 조금 깎고 가셔야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이분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서 느꼈던 게 체력은 또 좋은 편이고 네. 일이야 많을 수도 있고라고 생각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네. 아예 조금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기사를 아마 가지고 있으실 것 같아요. 기사를 가지고 계시면 공기업도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공부 조금 빡세게 하셔서 네. 어차피 기사는 가지고 있고 NCS 정도만 공부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9년 차면 공기업에서도 경력으로도 아름아름 뽑는 경우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NCS는 봐야지만 네. 경력직 채용 같은 경우는 조금 상대적으로 경쟁이 좀 낮은 편이에요. 9년, 보통 7년 이상을 많이 뽑거든요, 공기업에서. 그렇게 이직을 해보시는 것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일단 생각이 먼저 드네요. 네. 주 90시간 일하고 공부를 하려고 하면 또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지는 하지만. 네, 네. 네. 이 사연자분의 이직이 근데 여러 가지 기업 부문 설명을 해주셨는데 또 다른 분야로 아예 다른 분야로 갈 수 있는 분야도 있을까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이분이 그러니까 마인드 자체가 그냥 뭐 저는 뭐 체력도 좋고 네. 일이 좀 많을 수도 있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네. 사기업에서 조금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기업이면 너무 만족하면서 잘 다니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반도체 쪽이다라고 했을 때 이미 이공계열 분들은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반도체 장비 회사 우리나라에도 이제 세계적인 회사들이 많이 와 있거든요. 대표적인 기업들이 뭐 ASML, 네. ASMR이랑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니까요. 네. ASML 아니면 랩리서치 같은 뭐 세계 5대 반도체 회사들도 우리나라가 워낙 장비 산업이 발달돼 있다 보니까 한국으로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쪽에 이제 CS 엔지니어라는 직종이 있어요. 이분이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네. CS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반도체 장비 수리 관련해서 고객사가 삼성 혹은 SK 이런 것들이에요. 반도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제조회사에 네. 실제로 반도체를 제조하는 데 필요한 장비를 제공해주는 회사들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고객사들도 굉장히 빵빵하고 와. 업무 강도나 이런 부분들도 외국계이기 때문에 진짜 주 4일 출근이에요. 이런 곳은. 아니 주 90시간 일하다가 주 4일 제 말이에요. 일하려고 하면은 와 주 너무 4일 출근. 삶의 네. 질이 정말 좋아지겠는데요? 맞아요. 그런데 연봉은 더 높습니다. 이럴 연봉이 수가. 한 6, 7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와. 그리고 복지나 이런 부분들은 외국계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만족스러워하기 때문에 본인 전공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고 그리고 35세라고 이 사연자분이 그러셨거든요. 충분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분의 어떤 마인드나 멘탈이나 경력들을 고려했을 때 이런 쪽으로 가보는 것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네. 여러 가지 분야를 설명해 주셨는데 CS 엔지니어로 입사하기 위해서 이분이 어떤 필요한 조건을 또 갖춰야 될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전공을 했던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경력이 있으면 당연히 땡큐인 건데 네. 9년이잖아요. 전공과 경력은 뭐 오케이고, 다만 이제 이쪽은 아무래도 외국계 기업이다 보니까 영어를 좀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픽만 하시면 돼요. 영어가 필요한데 네. 오픽만 하면 된다고요? 왜냐하면 오픽이나 토익 스피킹, 기본적으로 요즘 외국계 기업들이 토익까지를 원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기술직렬 분들 같은 경우에는 토익을 별로 공부하시는 분들보다는 토익 스피킹이나 오픽 정도만 보시는데, 경력이 있으시니까 뭐 레벨 기준으로 했을 때 6급이나 뭐 아니면 IH 이상 정도만 취득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뭐 한 달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이런 외국어 성적 같은 거 만드셔서 넘어가시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 기본 자격 외에도 경력을 좀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어학도 스피킹이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밖에 상담자분한테 조언을 해주시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다면요? 일단 요즘 대이직 시대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삼성, 뭐 현대 채용들이 다 있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스펙적인 어떤 정량적인 스펙이죠. 그러니까 학교, 뭐 전공 이런 걸 다 떠나서 이전의 경력이 무엇이었느냐에 따라서 이게 합불이 되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스펙이 정말 높은데도 불구하고 관련 경력이 없는 분들은 떨어지시고, 스펙이 조금 부족하지만 관련 경력이 있는 분들이 붙었거든요. 이분은 딱 그 후자에 속해요. 물론 정확한 스펙을 알 수는 없지만, 네. 그래서 우선 이분은 경력이 9년이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되는 건 일단 본인이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업무가 가능하고, 어떤 장비를 다룰 수 있고, 어떠한 성과를 냈는지를 쫙 정리하셔서, 사실 자기소개서의 개념이 아니라 경력만 정리하시고 이력서만 쓰셔서 제출하시면 되는 거고요. 요즘에는 특히 이제 대이직 시대다 보니까 그 사람인이나 잡코리아 같은 취업 포털 사이트에 이력서만 등재해 놔도 헤드헌터 분들이 미친 듯이 연락을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원티드라던가 이직 쪽을 많이 이제 장려하는 그런 채용 포털 사이트에 일단 빨리 이력서 등록을 해두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니면은 이분이 정말 체력도 잘 이렇게 갖춰져 있고 잘 받쳐주고 있고 이제 좀 어느 정도 9년 차니까 익숙해졌을 텐데 그냥 다니는 건 어떻게 보세요? 근데 만약에 안 네. 되면 다니셔야 되겠죠. 근데 저는 제가 볼 때는 경력도 명확하고 그리고 체력도 좋은 만큼 네. 지금 30대 중반이면 충분히 조금만 더 해가지고 더 네. 좋은 데로 가는 게 좋지 않나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저도 그런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네. 옮길 수 있으면 옮기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요. 근데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서 헤드헌터를 활용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오히려 이렇게 찾아가지고 영어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보다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 상황이니까 원티드나 링크드인 이런 데 올려놓으면은 이렇게 좀 헤드헌터 연락을 기다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보통 이런 분들은 헤드헌터 연락이 자주 올 수 있나요? 굉장히 자주 오시겠죠. 근데 저는 뭐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이분이. 왜냐면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9년이면 저는 그만두고 준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3년, 2년이면 조금 애매한데 네. 9년은 원하는 데가 정말 많아요. 네, 원하는 데가 정말 많고 갈 수 있는 곳도 정말 많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돈도 왠지 좀 모아놓으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서, 그렇게 크게 금전적인 부분이 뭐 힘드시거나 그런 거 아닌 이상 일단 최대한 휴직 같은 거 쓰실 수 있는 거 다 쓰시고 그만두고 준비하시는 것도 저는 그렇게 리스크는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은희의 노동요 첫 시간이었는데요. 네. 어떻게 좀 노동요 괜찮으셨어요? 일단 제가 생각해봤는데 흥겨웠나요? 흥경이랑 약간 흥분을 하지 않았나요? 화가 나서 일단 우리 둘이 약간 노동요를 부른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대신 불러주는 느낌? 노동요 대신 불러드린다. 약간 저희 약간 대신 노동요를 불러드리는 느낌. 이 네. 화남과 이 억압과 네. 이거를 대신 저희가 불러드리면서 네. 좀 풀어드리는 약간 살풀이 같은 시간이 아니었나. 네, 다음 시간 좀 더 네. 살풀이로 준비를 해보면 그렇게 될까요? 하면 되겠네요. 한복 입고 와야겠다. 탈 같은 거 쓰고. 괜찮은데요? 네, 그니까요. 네, 드레스 코드 다음 주에 한번 기대해보도록. 소품 같은 거.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직장인들의 고민 상담소 은희의 노동요, 지금까지 해커스잡의 조은희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